여러분, 요즘 장 보러 가실 때 기분이 어떠신가요? 마트 계산대 앞에 서서 영수증을 받아드는 순간 분명히 평소와 똑같이 장을 봤는데 숫자가 예상보다 훨씬 크게 찍혀있는 경험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아니, 요즘은 한 번이 아니라 매번 그런 상황이 반복되고 있죠. 주유소 앞을 지나다 보면 기름값이 또 올랐나 싶어 한숨부터 나옵니다. 가습기 고지서를 펼쳐보면 지난달보다 또 늘어난 금액에 괜히 심장이 쿵 내려앉기도 하고요. 외식 한번 하려고 메뉴판을 보면 몇 달 전에 왔을 때랑 가격이 달라져 있습니다. 조용히 오른 거죠. 아무 말도 없이. 이건 단순히 기분 탓이 아닙니다. 실제로 수치가 오른 겁니다. 그것도 한두 가지가 아니라 에너지, 식재료, 외식비, 교통비 전방위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들이 한꺼번에 올라버렸습니다. 이 상황이 왜 생겼는지 그 배경부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2026년 현재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갈등, 즉 중동 전쟁이 국제 유가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국제 유가가 오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고요? 기름값만 오르는 게 아닙니다. 기름은 현대 경제의 혈액과 같아서 기름값이 오르면 물류비가 오르고, 물류비가 오르면 제품 가격이 오르고, 제품 가격이 오르면 우리가 매일 구매하는 생활용품과 식료품 가격이 연쇄적으로 올라갑니다. 이 연쇄 반응이 지금 우리 밥상 위까지 고스란히 전달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지금 우리가 느끼는 이 지치고 힘든 상황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가장 힘든 분들은 누구일까요? 소득에 여유가 있는 분들은 허리띠를 조금 더 졸라매면 어느 정도 버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족, 그리고 소득이 많지 않은 평범한 서민들에게는 이 물가 상승이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건 절약의 문제가 아닙니다. 무엇을 포기할지를 매일 선택해야 하는 상황. 그게 지금 우리 주변 일부 가정의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가계 부름을 덜고 동시에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책을 마련한 겁니다. 바로 2026 고유가 피해 지원금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이 지원금이 대체 뭔지, 내가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신청하는지, 그리고 받은 다음에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까지 필요한 정보를 빠짐없이 꼼꼼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잠깐 부탁 말씀드려도 될까요? 이 영상 오늘 끝까지 보시면 분명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주변에 이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 특히 부모님이나 어르신들께 공유해주세요.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도 눌러주시면 이런 실생활 밀착 정보를 계속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계속 가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단순히 지원금이 있다더라는 소문을 듣는 게 아닙니다. 내가 실제로 받을 수 있는지, 언제까지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정확한 정보를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생각해보세요. 지원금이 있다는 건 알겠는데 신청 방법을 몰라서 못 받는 경우, 신청 기간을 놓쳐서 못 받는 경우, 심지어 나는 해당이 안 된다고 지레 포기했다가 나중에 알고 보니 받을 수 있었던 경우, 이런 일들이 실제로 매번 지원금 사업이 있을 때마다 반복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지원금과 관련된 사기 문자에 속아서 개인정보를 빼거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지원금을 사용하다가 오히려 더 큰 피해를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건 정확한 정보입니다. 과장도 없고 부족함도 없는 있는 그대로의 사실. 오늘 제가 그걸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2026 고유가 피해 지원금은 크게 두 가지 그룹으로 나뉩니다. 1차 신청과 2차 신청. 이 두 가지는 대상도 다르고 금액도 다르고 신청 기간도 다릅니다. 헷갈리기 딱 좋게 생겼는데 차근차근 뜯어보면 어렵지 않습니다. 먼저 구조를 머릿속에 그려보겠습니다. 1차는 도움이 가장 절실한 분들, 즉 취약계층을 우선 지원합니다. 금액이 더 크고 기간이 먼저 시작됩니다. 2차는 범위를 넓혀서 소득 하위 약 70%의 국민을 대상으로 합니다. 금액은 상대적으로 적지만 대상 인원은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1차와 2차는 원칙적으로 동일인이 중복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즉, 내가 1차에서 지원금을 받았다면 2차에서는 받을 수 없다는 뜻이죠. 하지만 여기서 헷갈리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가구 단위가 아니라 개인 단위라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같은 집에 사는 가족 중에 성인 자녀가 있고 그 자녀가 별도의 자격을 갖추고 있다면 부모와 자녀가 각각 개별적으로 신청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1차부터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1차 신청 4월 27일부터 5월 8일까지. 1차는 취약계층을 위한 우선 지원입니다. 대상은 크게 두 그룹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 그룹은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모두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우리 사회에서 경제적으로 가장 어려운 상황에 놓인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1인당 55만 원을 받습니다. 수도권 기준으로요. 두 번째 그룹은 차상위 계층과 한부모 가족입니다. 차상위 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 바로 윗단계, 즉 수급자 기준에는 조금 못 미치지만 여전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입니다. 한부모 가족은 혼자 아이를 키우는 가정으로 이분들도 경제적 부담이 크게 작용하는 상황입니다. 이 두 그룹은 1인당 45만 원을 받습니다. 역시 수도권 기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비수도권 거주자의 경우는 물가 부담을 추가로 고려해서 최대 6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왜 비수도권이 더 받는지 의아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건 지역 물가 구조와 교통 접근성 차이를 반영한 것입니다. 수도권은 대중교통이 잘 갖춰져 있고 가격 경쟁이 활발해서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생필품을 구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지방은 유통구조가 다르고 자동차 없이는 이동조차 쉽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기름값 부담도 크고 물가 부담도 다르게 작용하죠. 그래서 지역에 따라 최대 수령액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내가 비수도권에 사는 취약계층이라면 55만 원이나 45만 원보다 더 많이 받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니까요. 2차 신청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2차는 훨씬 넓은 범위를 커버합니다. 소득 하위 약 70%의 국민이 대상이니까 단순 계산으로도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7명이 해당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금액은 1인당 10만 원입니다. 1차와 비교하면 금액이 적다고 느낄 수 있지만 이건 대상 범위를 대폭 넓히면서 1인당 지급액을 조정한 것입니다. 사회 전체의 물가 충격을 최대한 많은 분들과 나누겠다는 취지죠. 그리고 아주 중요한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1차 신청 기간인 4월 27일부터 5월 8일 사이에 신청을 못하신 취약계층 분들도 2차 신청 기간인 5월 18일부터 7월 3일 사이에 자격에 맞춰 소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말이 무슨 의미냐면 1차 기간을 놓쳤다고 해서 완전히 포기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등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분이 1차 기간을 놓쳤다면 2차 기간에 본인의 자격에 맞는 금액, 즉 55만 원이나 45만 원을 소급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2차 금액인 10만 원이 아니라요. 이건 정말 중요한 내용인데 잘 알려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변에 취약계층 어르신이나 한부모 가정이 있다면 꼭 이 내용을 알려주세요. 그렇다면 이제 내가 해당이 되는지 어떻게 확인하고 어떻게 신청할 수 있을지 구체적으로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신청은 성인 본인이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여기서 성인의 기준은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즉, 만 18세 이상이 된 분들은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미성년자의 경우는 세대주가 대리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아이모까지 함께 신청하는 방식이죠. 이 기본 원칙을 염두에 두고 신청 방법을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경로는 여러 가지입니다. 첫 번째, 카드사 누리집, 즉 카드사 공식 홈페이지나 앱, 그리고 카드사 콜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평소에 사용하시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의 카드사를 통해 신청하면 해당 카드의 포인트처럼 충전되는 방식으로 진원금을 받게 됩니다. 두 번째, 인터넷 은행을 통한 신청입니다. 카카오뱅크, 토스 등의 인터넷 은행 앱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인터넷 은행을 주로 사용하시니까 이 방법이 편하신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간편 결제 서비스입니다. 네이버 페이 같은 간편 결제 플랫폼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서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라면 서울페이 플러스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가 운영하는 지역화폐 플랫폼인데 서울 거주자분들은 이 경로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이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 특히 어르신들을 위한 오프라인 신청 방법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카드 연계은행 영업점을 방문하면 선불카드 형태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선불카드란 마치 충전식 교통카드처럼 일정 금액이 충전된 카드를 발급받아서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앱이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에게 특히 유용한 방법이죠. 주소지 동주민센터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내가 사는 곳의 동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주목할 만한 서비스가 있습니다. 고령자나 장애인분들을 위해 동주민센터 측에서 직접 찾아가서 신청을 도와주는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가 운영됩니다. 몸이 불편하셔서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분들 또는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사용이 어려운 어르신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마련된 배려 있는 서비스입니다. 혼자 신청하기 어려운 분이 주변에 계시다면 동주민센터에 이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지 먼저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많은 분들이 놓치기 쉬운 내용인데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신청 첫 주인 4월 27일부터 4월 30일까지는 요일제가 적용됩니다. 모든 사람이 동시에 몰리면 시스템이 폭주할 수 있기 때문에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신청할 수 있는 요일이 나뉩니다. 예를 들어 출생연도 끝자리가 1이나 6인분은 특정 요일에 2나 7인분은 다른 요일에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구체적인 요일 배분은 공식 공고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노동절인 5월 1일부터는 요일제가 해제됩니다. 5월 2일 이후부터 신청 마감일인 5월 8일까지는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누구나 아무 날에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첫 주에 신청하려면 내 출생연도 끝자리에 맞는 요일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그 요일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요일제를 어기고 신청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처리가 거부되지는 않겠지만 시스템 혼잡을 피하고 빠른 처리를 위해서는 지정 요일을 지키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쯤 되면 나는 해당이 되나 안 되나를 따지기 시작하실 텐데요. 이 지점에서 많은 분들이 놓치는 핵심 내용들을 집중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중복 수령의 원칙과 예외에 대해서 앞서 잠깐 언급드렸는데 동일인의 1차와 2차 중복 수령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내가 1차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으로 55만 원을 받았다면 2차에서 추가로 10만 원을 더 받을 수는 없습니다. 이건 명확한 원칙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예외 상황이 있습니다. 같은 가구에 살더라도 자격이 분리된 성인이라면 개별적으로 수령이 가능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가족 구성원 한 명 한 명이 각각 개인 자격으로 신청한다는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같은 집에 부모님과 성인 자녀가 함께 살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부모님이 기초생활수급자라면 부모님 각각이 55만 원씩 받을 수 있고 성인 자녀가 소득 하위 70% 기준에 해당된다면 자녀도 2차 신청을 통해 1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건 중복 수령이 아닙니다. 각자 다른 사람이 각자의 자격으로 신청하는 것이니까요. 또 하나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나 근로장려금 같은 다른 복지 혜택을 이미 받고 계신 분들도 이 지원금을 중복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에너지 바우처를 받는다고 해서 이 지원금을 못 받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을 몰라서 나는 이미 다른 지원을 받고 있으니까 이건 해당 안 되겠지? 라고 지레짐작하고 신청을 포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복지 혜택을 받고 계시더라도 이번 지원금 자격에 해당된다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구조를 이해하면 가족 내에서 꼼꼼하게 체크해야 할 포인트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고령이셔서 스스로 신청하기 어려울 경우 자녀가 대신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단, 성인은 본인 신청이 원칙이기 때문에 자녀가 부모님 대신 신청하려면 위임장 같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신청 채널별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 성인 자녀가 부모님과 같은 세대에 살면서 독립적인 소득이 있는 경우
자녀는 자녀대로 2차 신청을 통해 별도 수령을 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족 중에 한 명이라도 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면 놓치지 않도록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제 정보를 머릿속에 정리하셨다면 실제로 신청을 위해 취해야 할 구체적인 행동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내가 어느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나 또는 내 가족이 기초생활수급자라면 1차 신청 대상, 수도권 기준 55만 원. 나 또는 내 가족이 차상위 계층이나 한부모 가족이라면 1차 신청 대상, 수도권 기준 45만 원. 비수도권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이라면 지역에 따라 최대 60만 원까지. 1차 대상은 아니지만 소득 하위 약 70%에 해당한다면 2차 신청 대상, 1인당 10만 원. 내 소득 분위가 어느 수준인지 정확히 모르신다면 거주지 동주민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어떤 방법으로 신청할지 선택하는 것입니다. 스마트폰에 익숙하신 분들은 카카오뱅크, 토스, 네이버페이 등 이미 사용 중인 앱에서 신청하는 것이 가장 편리할 겁니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주로 사용하신다면 해당 카드사 앱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서울에 사신다면 서울페이 플러스 앱도 선택지에 추가하세요. 온라인이 불편하신 분들은 카드 연계 은행 영업점이나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몸이 불편하셔서 직접 방문이 어려운 분들은 동주민센터에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문의해 보세요. 세 번째 단계는 일정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입니다. 1차 신청자라면 4월 27일부터 4월 30일 사이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맞는 요일이 언제인지 확인하고 그 날짜를 달력에 표시해 두세요. 5월 1일 이후라면 요일제 없이 5월 8일까지 자유롭게 신청 가능합니다. 2차 신청자라면 5월 18일부터 7월 3일 사이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사용 기한은 2026년 8월 31일까지입니다. 이 날짜 이후에는 미사용 잔액이 자동으로 소멸합니다. 받아두고 쓰지 않으면 그냥 사라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반드시 사용 기한 내에 모두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단계는 이 지원금을 어디서 쓸 수 있는지 파악하는 것입니다. 이 지원금은 연 매출 30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동네 슈퍼마켓, 동네 음식점, 전통시장 등 우리 주변의 작은 가게들이 해당되는 거죠. 반면 사용이 제한되는 곳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대형마트, 백화점, 유흥업소나 사행업종,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쓸 수 없습니다. 또한 교통비나 통신요금, 자동이체에도 사용이 제한됩니다. 이 점을 미리 알고 있으면 사용 시 혼란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익숙하게 이용하는 대형마트에서 카드를 내밀었다가 결제가 안 되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죠. 이 지원금은 우리 동네의 작은 가게들을 이용하면서 쓸 수 있는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지원금을 받았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난 게 아닙니다. 지원금을 둘러싼 위험 요소들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반드시 알아야 할 두 가지 주의사항, 사기와 불법 유통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루겠습니다. 지원금 신청 시즌이 되면 어김없이 나타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스미싱 사기 문자입니다. 핸드폰으로 이런 문자가 온다고 상상해 보세요. 2026 고유가 피해 지원금 신청하세요. 링크 또는 앱 알림으로 지원금이 지급되었습니다. 확인하려면 클릭하세요. 같은 내용이죠. 명심하세요. 지원금 안내 명목으로 인터넷 주소, 즉 URL 링크가 포함된 문자 메시지나 FC는 100% 스미싱 사기입니다. 100%라는 표현이 강하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 그만큼 확실하다는 뜻입니다. 공공기관은 개인 핸드폰으로 링크가 포함된 문자를 보내서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앱 설치를 유도하지 않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운영되지 않습니다. 만약 이런 문자나 알림을 받으셨다면 절대 링크를 클릭하지 마세요. 클릭 한 번으로 악성 앱이 설치되거나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신분증 번호나 계좌번호를 요구하는 경우에도 절대 응하지 마셔야 합니다.
공식 신청 채널, 즉 카드사 앱이나 동주민센터 등에서는 이미 시스템에 등록된 정보를 활용하기 때문에 별도로 신분증 번호나 계좌번호를 물어보는 방식으로 신청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으셨다면 즉시 무시하시고 공식 채널을 통해 직접 확인하세요. 특히 어르신들이나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 이런 사기에 취약할 수 있습니다. 가족 중에 이런 분들이 계시다면 미리 말씀드려 주세요. 지원금 관련해서 문자로 링크가 오면 절대 클릭하지 마시고 저한테 먼저 물어보세요. 라고 한마디 해두는 것만으로도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주의사항은 지원금의 불법 유통입니다. 지원금을 받은 다음 일부 사람들이 이를 현금화하려는 시도를 하기도 합니다. 흔히 카드깡이라고 불리는 방식인데 실제로 물건을 사지 않고 카드를 긁어서 현금을 받는 행위입니다. 예를 들어 지원금 카드로 제 가게에서 50만 원어치를 결제하면 현금으로 45만 원 드릴게요. 같은 식으로 유혹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을 받았는데 당장 현금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혹할 수 있는 제안이죠. 하지만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적발될 경우 받은 보조금이 전액 환수됩니다. 즉, 이미 써버린 지원금을 다시 토해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최대 5배 이내의 가산금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55만 원짜리 지원금을 카드깡했다가 적발되면 55만 원 환수에 더해서 최대 275만 원의 가산금까지 물어야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건 행정처분만이 아닙니다.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단기간의 이득을 위해 지원금을 불법으로 유통하다가 훨씬 더 큰 피해를 입는 결과가 됩니다. 지원금은 반드시 정해진 사용처, 즉 연매출 30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 매장에서 합법적으로 사용하셔야 합니다. 이 두 가지 주의사항을 반드시 기억하세요. 사기 문자 클릭 금지, 카드깡 절대 금지. 지원금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올바르게 사용해야 진짜 도움이 됩니다. 자, 지금까지 2026 고유가 피해 지원금에 대한 모든 내용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내가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신청하는지, 어떻게 써야 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까지 알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내 자격을 확인하고 신청 일정을 달력에 체크해 두세요. 1차는 5월 8일까지, 2차는 7월 3일까지, 사용 기한은 8월 31일입니다. 혼자 신청하기 어려운 주변 어르신이나 한부모 가족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고유가와 고물가, 우리가 바꿀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내게 주어진 지원을 제때 챙기고 올바르게 쓰는 것, 그건 우리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실생활에 꼭 필요한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